팔겠다, 좁아지는 고통, 공직자로서 감수하겠다라고까지 말하며 야당에선 생색내는 거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던데 팔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저희 채널A가 이찬진 금감원장이 내놓은 매물로 추정되는 매물을 분석해 봤는데요. 시장가보다 무려 수억 비싸게 내놔서 이게 정말 팔라고 내놓은 거냐, 안 팔리길 바라며 내놓은 거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찬진 원장님, 집을 매각하겠다고 하셨죠, 한 채를. 네. 얼마에 내놓은지는 알고 계세요? 내용은 오늘 들었습니다. 원장님 소유의 아파트가 네. 22억의 매물로 나왔어요. 한 달 전 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 전? 아마 18억대 중반 정도 될 원입니다. 겁니다. 18억 원이에요. 한 달 만에 지금 4억이 올랐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 내놓으실 때 20억에 내놓으셨죠? 그거는 중개인이 올린 겁니다. 앞으로 안 팔리게 하려고 비싸게 내놔가 누가 안 사게 그렇게 하려고 한 줄 알았는데 부동산에 확인해 봤더니 실거래가가 그 정도 된다. 한 달 만에 4억, 일주일 만에 2억이 오르는 것이 이게 정상적이냐. 11호 대책 완전히 이거 11호 대책은 실패한 정책이에요. 이양수 의원, 도지구 출신의 이양수 의원이 지적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올렸든 아니면 이찬진 금감원장의 의지에 따라 가격이 책정됐든 이번 정부의 정책으로 이찬진 금감원장의 매물이 뭐 일주 만에 수억, 한 달 만에 더 많은 금액이 올랐다. 이거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시세보다 저렇게 비싸게 내놓으면서 팔라고 내는 거 맞냐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찬진 금감원장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매물 저희 채널A가 취재를 해봤는데 같은 동, 같은 층 매물 등기부 등본상 일치해요. 그러니까 20억에 내놨다가 2억을 올려서 22억. 지난달 실거래가는 18억. 그러니까 지난달 기준 4억 비싸게 나왔고요. 최근 시세보다도 2억 더 비싸게 내놨다라는 게 추정됩니다. 공인중개업체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주인이 계속 살았던 거 20년 넘게 주인 살던 집에 대통에 12호 20억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너무 금액이 저희 다른 집하고 그냥 같이 정상적으로 올려주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22억으로 올라간 거예요. 실거래가보다 지금 2억 비싸게 내놨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이야기는 계속 오르는 분위기니까 그런 흐름에 맞춰서 올려주세요라고 집주인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억, 지난달에 18억이었던 집이 22억이 됐습니다. 부동산 규제 이후에 엄청나게 값이 오른 겁니다. 실거래보다 2억 비싸요? 그러면 김희정 장관께서 보시기에는 네. 팔라고 내놓은 물건 맞습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1번 안 팔려서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다가 앞으로 이 정권에서 부동산 계속 올릴 테니까 가격 다음에 더 비싸게 팔려는 의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본인이 스스로 정책 실패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되는 거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뜨네요. 네. 최근 2억 올렸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완전 최고가를 본인이 갱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임 당시에 이 원장이 했던 말이 참 기가 막힌데요. 그때 말은 정상적으로 하긴 했더라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가격 올리면 대출도 올라가고 대출 올라가면 다시 부동산 올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이걸 끊겠다. 그래놓고선 본인이 여기 앞장서고 있어요. 본인이 뭐냐, 원래 한 달 전에 있었던 18억 아파트 4억 올려서 내놓아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끌고 있는 거잖아요. 야, 우리 동네는 이게 가격이야.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제로 따라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또 팔까요?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저 가격으로 또 따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슬쩍 올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 올리는 데 부추기고 있죠. 20억이 22억 됐는데 24억으로 또 올리지 말란 법 있냐? 네, 그러면서 본인은 가계대출과는 무관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가계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번 저런 행동들이 본인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고 본인 스스로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부동산 시장에서 하는
행동을 통해서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본인이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찬진 금감원장은 어젯밤 국회에서 2억을 더 올린 건 부동산 중개인이 올렸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취재한 공인중개업체는 20억으로 얘기했다가 흐름에 맞춰서 올려주세요라고 누군가가 얘기했다. 그걸 반영했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어쨌든 22억에 올라왔습니다. 중개사가 올렸다라는 건데 중개사가 그냥 막 오리지는 않겠죠. 흐름에 따라서 올릴 텐데 근데 이 부분이 하나 제가 추가로 잠시만요. 소개했습니다. 저거 한번 보시죠. 네. 그 아파트 구조도를 한번 보면 저는 계속 이 가격도 가격인데 22억. 김유정 장관님, 네. 이 아파트 구조도를 보면 이게 넓긴 넓네요. 보세요, 한번 침실이 4개, 거기에 이제 발코니가 이걸 몇 베이라고 하죠? 이걸 4베이라고 하나요? 2베이라고 하나요? 앞뒤에 4베이? 김만삼 변호사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발코니가 지금 2개, 3개가 돼 있어서 저걸 만약에 확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장을 하게 되면 확장 안 한 47평에서 확장하면 이게 거의 50평대 실평수가 나오는 면적이거든요. 구도도 판상형으로 굉장히 지금 잘 빠졌습니다. 거실에 욕실이 있고 안방에도 이제 욕실이 딸려 있고 지금 보니까 붙박이장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군요. 주방도 이제 기역자 형태로 꺾여 있고 주방 공간, 거실 공간과 분리되어 있고 상당히 지금 넓은 평수에 이른바 평형도 잘 빠졌습니다. 이 매물은. 자, 장관님 뭐라고요? 일단 지금 현재는 자녀 2명이 같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뭐 부부하고 자녀 2명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연봉도 높은 직업입니다. 속으로 자기가 마음이 쓰릴지 어떨지는 뭐 개인 기준이니까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그거를 정말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책에 대한 미안함이 있으면 나 47평에 이제 살게 돼가지고요. 가족들 다 같이 살게 돼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의 자격 상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진짜 팔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진짜 호가를 갱신하려고 하는지 저런 식으로 한 달 만에 4억 올리는 장난질을 치면서 다른 사람들 대출을 묻고 있잖아요. 근데 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는 게 과거 행적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과거 변호사 시절에 굉장히 공익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400억 성공 보수만 네. 400억 받아서 챙기면서 성공 보수 받지 않고 공익을 한 게 아니라 공익이라고 내세우지만 성공 보수 400억대 가져가서 웬만한 대기업의 그 성공 보수보다도 더 많이 가져가는 저런 이해관계에 굉장히 밝은 분입니다. 그러면서 국민들 앞에 나와서 대출 규제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지 못하게 묶어주면서 나는 47평형에 사면서 고통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 뻔뻔함이 국민들에게 이 가을 겨울을 더 춥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도 부동산 정책의 안정성을 가지고 오기 힘든데 저런 분들이 앞장서면은 앞으로는 보나마나 실패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이 부동산 정책을 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아파트 한 채 판다라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당의 어떤 비판의 지점을 김유정 의원님이 어떤 개인적인 견해와 덧붙여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금감원장은 국회에서 그 부분은 가격 부분은 공인중개사가 올린 부분이다. 그리고 명확히 공직자로서 집을 처분할 의도로 내놨다라는 부분을 반론으로 명확히 했다라는 부분도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유정 의원님, 이 뭐 본인 의지는 아니라고는 했지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네요. 한 달 만에 4억이 올랐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실거래보다도 2억 높다. 워낙 좋은 집이라 잘 팔릴까요? 이거 궁금한데. 저는 한 2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감장에서 금감원장이 답변을 하는데 최소한의 정무적 고려도 없이 또 이 답변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생각 없이 저렇게 답변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이분 유튜브 사과하고 사퇴했을 때 그때도 부인 핑계를 댔었거든요. 네. 부인이 실거주 하려고 갭투기 했다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더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인중개인 핑계 대면 안 되죠. 중개인이 집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건 있어요.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뭐 이 정도 가격은 책정이 돼야 된다라고 주민들이 대체로 그런 그 여론이 형성되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게 뭐 한 22억 정도 선에서 내놔야지 더 싸게 내놓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뭐 부녀회의 또 입장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부녀의 입장이 있죠. 항상. 이를테면 항상 이제 그렇지만 금감원장이 계속해서 입장을 냈을 때 뭐라고 입장을 냈냐면 빨리 처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중개인 핑계 대면서 올리면 안 되죠. 급매물로라도 내놓고 빨리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정권의 부담이 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빨리 팔고 싶으면 금매로 내놓으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중개인의 입장이 중개인이 올린 거다. 이렇게 하면 핑계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또 입장이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권의 고위공직자로서 항상 이 정권에 내가 하는 답변, 또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이 어떤 파장과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좀 마음에 염두에 두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점에 있어서 이런 답변은 상당히 국민 마음에 상처 주는 답변이죠. 예.